안녕하십니까.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 예시들을 살펴볼 건데요. 왜 이런 예시들을 봐야 하나요?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어떻게 매크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트래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, 그리고 개인화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시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한번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키 170, 체중 73, 파워리프팅 베이스인 사람으로 6달 커리큘럼의 커팅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주 5회 훈련으로 고중량 위주의 파워리프팅 스타일의 훈련보단 다관절과 단순관절 운동을 합친 파워빌딩 스타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이 클라이언트의 목표는 주당 체중의 0.75%인 0.5kg를 감량하는 것이었습니다. 다음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. 가로는 다이어트 기간이고 세로는 각각의 고려사항들입니다. 처음 10주간은 총 5.3kg를 감량했고 이는 우리가 처음 설정한 목표에 맞았습니다.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 초반에 체중의 급격한 감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초반에 체중의 급격한 감소가 없었습니다. 이는 이 클라이언트가 이미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탄수화물, 수분, 위장 무게 등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대신 배 주변에서의 둘레가 1.5에서 2cm가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후 체중 감소량이 줄고 배고픔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에 13주차 때 매크로의 수정이 있었습니다. 총 160칼로리의 수정이 있었고 운동하는 날에는 탄수 30, 지방 5, 운동 안 하는 날에는 탄수 25, 지방 5를 줄였습니다. 이후 20주차까지 꾸준하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20주차에는 0.9kg의 감소가 있었고 21주차에는 0.7kg의 감소가, 22주차에는 0.2kg의 증가가 있었습니다. 23주차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24주차에는 0.3kg의 감소가, 25주차와 26주차에는 체중 증가가 있었습니다. 체중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고 이 회원은 꾸준하게 식단과 훈련을 해왔기에 이 체중 증가는 정체가 되었거나 수분 때문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후 이 클라이언트는 본인의 몸에 만족을 했고 26주간의 다이어트는 끝맺음을 맺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클라이언트는 9.5kg의 체중 감량과 복부의 둘레는 13.6cm가 줄었고 가슴의 둘레는 1.2cm, 팔은 1.5cm가, 허벅지는 3.5에서 4cm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7.5달간의 다이어트 이후 7달간의 리메이스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나이 39, 키 185, 관리하는 기간 동안 체중은 82.5에서 72.7, 79.4가 되었으며 복부 둘레는 90.2, 75.5, 77.6이 되었습니다. 그는 주변 또래 사람들보다 몸이 좋아지길 바랬고 다이어트 진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. 해변가에서 옷을 벗었을 때 몸이 좋아 보이는 정도가 되고 싶어 했고 다른 애아빠들처럼 곰돌이푸가 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는 목표를 커팅을 먼저 하고 이후 리메스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주당 체중의 0.6% 감소인 0.5kg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. 또한 훈련은 주 4일간 상하상하로 진행되었습니다. 위 표를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처음 두 번째 주까지 체중이 0.7과 0.9kg가 빠졌습니다. 이후 네 번째 주까지 0.2와 0.5kg가 빠졌습니다. 이는 대부분 위장 무게, 수분, 글리코겐 등의 이유라고 확신했습니다. 왜냐하면 다이어트 중이지도 않았고 보시다시피 피로도, 배고픔, 수면, 스트레스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후 5주차 때 추가적으로 150칼로리를 더 줄이기로 했으며 운동하는 날과 쉬는 날 모두 탄수화물 25, 지방 5를 줄이기로 했습니다. 이후 5에서 9주간은 꾸준히 체중이 빠졌습니다. 하지만 10에서 14주간에는 다시 체중 감소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부의 둘레는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매크로를 유지했습니다. 이 기간 이후 15주차 때 다시 매크로를 수정했고 운동하는 날에는 탄수화물을 25를 줄이고 쉬는 날에는 탄수 15, 지방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. 이후 탄 205, 단 160, 지 40, 탄 70, 단 160, 지 60으로 22주차까지 진행했으며 생각했던 체중 감량 목표치보다 낮아
매크로 수정을 23주차에 한 번 더 했습니다. 수정된 매크로는 운동하는 날에는 탄 165, 단 160, G40이고 운동을 쉬는 날에는 탄 60, 단 160, G50으로 바꿨습니다. 수정된 매크로로 28주까지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10kg를 감량했고 복부의 둘레는 14.7cm가 줄었습니다. 이는 저번 수업에 말했던 체중 1.8에서 2.2kg가 빠질수록 복부의 둘레는 2에서 2.5cm가 준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총 다이어트 기간 동안 팔의 둘레는 단 1cm가 줄었으며 허벅지는 4.5cm가, 가슴은 1cm가 줄었습니다. 이후 림멜스업을 하기 위해 매크로를 설정했는데요. 림멜스업 시 목표는 한 달에 체중의 1.5%를 늘리는 것으로 잡았으며 이는 한 달에 체중의 0.9kg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. 28주차의 매크로를 토대로 유지 칼로리를 계산했으며 29주차와 30주차에는 유지 칼로리로 운동하는 날에는 탄 265, 단 160, G50을 쉬는 날에는 탄 140, 단 160, G70을 섭취하기로 했습니다. 2주간은 유지 칼로리로 섭취했고 체중은 0.4kg가 증가되었습니다. 이전에도 말했지만 체중이 늘어난 것은 위장 무게의 확률이 높습니다. 31주차부터 36주차까지 림멜스업을 했는데요. 운동하는 날에는 탄 315, 단 160, G60을 쉬는 날에는 탄 190, 단 160, G80을 섭취했습니다. 31주차부터 36주차까지 체중이 1.5kg밖에 증가되지 않아 37주차에는 10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기로 했습니다. 수정된 매크로는 탄수화물을 25g 늘리기로 했고 운동하는 날에는 탄 340, 단 160, G60 쉬는 날에는 탄 215, 단 160, G80으로 진행했습니다. 36에서 42주차까지 총 0.8kg의 증가가 있었고 다시 43주차부터 매크로를 100칼로리 그러니 탄수 25g을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. 따라서 운동하는 날에는 탄 365, 단 160, G60 쉬는 날에는 탄 240, 단 160, G80을 섭취했고 42에서 48주간 1.4kg가 증가되었습니다. 이후 52주차엔 체중 증가가 느려졌고 250칼로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. 따라서 53주차 때 운동하는 날에는 탄 405, 단 160, G70을 쉬는 날에는 탄 280, 단 160, G90을 섭취했고 매크로를 수정한 주에 체중이 1kg가 증량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충분히 예상했던 범위 아니었고 매크로를 유지했습니다. 이후 5주간 체중 0.7kg가 증가되었고 처음 타겟팅한 목표와 비슷해졌습니다. 총 7달의 림멜스업 기간 동안 체중이 6.3kg가 증량되었고 가슴에서는 5cm가 늘어났으며 다리에서는 둘레가 4cm 늘었고 팔에서는 1.6cm가 늘어났습니다. 오늘은 두 명의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매크로 수정법을 알아봤는데요.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. 많은 구매 바랍니다.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